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매우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7도로 출발해 추운 기온이 감돌았는데요. 일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하늘은 맑겠고 주말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청명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10월부터 11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데요. 이와 관련해 강원경찰청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최근 잇따른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예방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오는 10월 30일 제9회 원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예술제가 개최되는데요.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죠. 10월 2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 의회와 영월군 의회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교차 기부했습니다. 두 지역 의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상호 간 70만 원씩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누리집 고향사랑 이음과 또는 전국 농협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횡성쌀 어사진미의 미국 수출이 재개됩니다. 횡성 어사품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오는 31일 횡성쌀 어사진미 삼광미 9kg들이 2,200세트, 19,800kg을 추가로 선적할 예정입니다. 11월과 12월에도 4차례에 걸쳐 추가 공급해 올해 모두 120톤을 미국에 보냅니다. 지난 2022년 어사진미 미국 수출이 시작된 후 총 수출 물량은 316톤에 달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이 오늘부터 엿새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합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보치아와 휠체어 농구, 태권도 등 21개 종목에서 486명의 선수단이 메달 획득에 나섭니다. 올해는 지난해 거뒀던 종합순위 15위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10월부터 11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강원경찰청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최근 잇따른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서 예방과 단속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전은진 경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경찰청에서 가을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가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 3년간 교통사고는 6,000건대를 맴돌았는데요. 21년도에 6,606건, 22년도 6,425건, 23년도 6,08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다행히 계속하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특히 교통사고 발생과 더불어서 사망 건수가 특히 많은 시기가 있다고요? 네, 최근 3년간 교통사고는 10월 평균 6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도 10월과 11월에 평균 33.4명으로 전체 기간의 23.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시기에는 해마다 단풍 관광객이 몰리면서 강원도로 유입되는 교통수요가 증가하여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 딱 이맘때인 거죠? 네,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강원경찰청에서 11월 10일까지 가을 행랑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교통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강원청에서는 9월 30일부터 6주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권역별 합동 단속을 통해 일시점 교통 단속 인원을 확대하여 외근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사상률이 높은 화물차와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초 기준으로 행락철 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화물차 및 대형 이륜차, 전세버스 등 가을철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사망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모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전동 킥보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 이용객의 음주운전 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음주 단속 건수 먼저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21년도에 42건, 22년도에 72건, 23년도에 57건으로 증감소세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음주로 인한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한 건씩만 발생했다가 올해 9월 기준으로 2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와는 다르게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히 이용할 수 있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갖춰야 할 자격이 따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도 문제가 되는데요.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고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이용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들께서는 특히 자녀분들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도 관련 기사를 보니까 강원 학생 10명 중에 1명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경험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어릴 때 저희가 비슷한 그런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타고 다닌 거랑 비슷해서 혹시 이제 모르고 이게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고 탔을 경우에도 관련 처벌은 받는 건가요? 모르고 타도 일단은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요. 예,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께서 확실히 좀 가정 내에서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전동 킥보드 사고는 비단 음주운전만이 아니죠. 주행 중 교통사고도 속출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 사고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뭐 분석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이제 26건, 올해 9월 기준으로는 28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대부분의 이용자가 대학생 등의 젊은 층이고 이 중에는 면허가 없는 미성년 학생이거나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운전 미숙이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차로를 구분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는 구조상 일반 차량보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이유도 사고 발생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이제 면허가 자동차 운전 면허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일반 자동차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을 가능한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면허증이 최소 원동기 면허는 소지하셔야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는 거죠.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 맞습니다. 네,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드리고요. 알고 탔든 모르고 탔든 면허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생들 잘 지도를 해주시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도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리 곳곳에 보면 이제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도 많더라고요. 이런 걸로 2차 사고 위험이 또 발생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2차 사고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통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거를 이용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주차 장소가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긴 한데 요즘에도 이제 인도를 걷다 보시면은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께서는 보행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한 주차 장소에다가 주차를 해주시고, 네. 인도에다가 그냥 보시면은 막 방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이용하시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봤을 경우에 똑같이 우리가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112 뭐 이런. 그거는 이제 따로 업체가 있고 인도상에 방치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안전과 또 타인을 위한 배려 또한 갖춰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형 이동장치는 손쉽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정작 신경 쓰셔야 할 안전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용을 할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하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시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도 배려하는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전은진 경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입니다. 제9회 원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예술제가 오는 10월 30일에 개최되는데요. 원주 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공연을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장애인분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예술제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예술제는 원주시의 지원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인데요. 네. 원주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소질과 재능, 끼를 발휘하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팀이 참여 신청을 했는데요. 각종 대회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실력 있는 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 팀들도 각 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의 소질과 개성에 맞는 공연을 선정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린 앙상블, 핸드벨 연주, 댄스, 모델 워킹, 숫가락 난타,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갖고 다소 느리지만 꾸준히 실력을 향상해 왔는데요. 그동안의 노력과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예술제는 원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행사 로비에서는 원주권 내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작품 전시와 중증 장애인 생산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문화재단과 새원주 로타리 클럽의 후원으로 비보이 공연과 밴드 공연도 준비돼 있고요. 참석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원주시 장애인시설협의회 이광일 회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제9회 원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예술제는 원주시 장애인 복지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각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많은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보여질 것입니다. 장애인 예술제라는 행사를 넘어 장애 예술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이번 장애인 종합예술제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합예술제 외에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종합예술제 참여기관인 행복공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우선 행복공감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데요. 네. 일반 취업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업 적응 훈련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현재 중증 발달장애인 28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매년 개별 재활계획서를 수립하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기술 습득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적합한 업무에 배치해서 현수막이나 기타 인쇄물 등 중증 장애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훈련 외에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본인의 권리 존중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성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안전한 작업 훈련을 위한 안전교육, 퇴직연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건강한 여가와 취미 생활을 위한 볼링, 댄스, 사물놀이, 탁구,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2박 3일 국토 순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행복 원정대의 하늘과 땅을 잇는 백두산 순례기라는 테마로 백두산 천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다음 달인 11월에는 축의 나들이와 12월에는 송년 행사인 함께하는 세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후원자,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등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용자분들이 1년간 배운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공연을 선보이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행복공감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광일 원장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행복공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이용자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자 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매출 향상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원주시 기능보강을 통하여 이용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 증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30일에 진행되는 장애인 종합예술제에 많이 참여하셔서 장애인분들과 하나 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행복공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석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들어보죠. 김삿갓의 발자취가 곳곳에 살아있는 청정 지역에서 와인 축제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월군 김삿갓몇 예밀 1위 영농조합법인가 예밀 1위 마을회는 바로 내일 김삿갓몇 예밀와인 광장 일원에서 제5회 예밀와인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에서는 2023년 드라이, 스위트 등 예밀 와인 5종의 시음 행사와 할인 판매가 진행되고요. 예밀 색소폰, 살롱드 스트링, 파라솔 등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영월 문화도시센터에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액자정원 만들기, 액세서리함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예밀 1위 영농조합 법인에서 생산 판매하는 2023년산 예밀 와인 드라이 제품에 2024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면 예밀 와인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고품질 와인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와인의 품질은 80% 이상이 원료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네. 와인의 주 원료인 포도의 품종은 말할 것도 없고 재배 지역의 토양 그리고 포도가 익을 무렵의 일조량과 기온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데요. 예밀 와인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낮에는 일조량이 많고 밤낮에 일교차가 심해서 포도 재배에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토양 또한 배수가 잘 되고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뿌리가 깊게 내리기 때문에 다양한 지층의 영양분을 빨아들여 풍부한 맛을 내는 것은 물론 높은 당도를 가진 포도가 생산된다고 해요.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된 최상의 원료인 셈이죠. 네, 와인 한 병에서 농부들의 땀과 바람 또 흙의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는 영월 지역 행사에 눈길이 많이 가는데요. 네. 영월 문화관광재단이 25일에서 26일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2024 영월 문화충전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번 페스타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주도해온 시민들이 그동안의 문화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국민들이 문화로 충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풍성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영월 문화도시의 핵심 가치를 담은 문화도시 주제관이 운영되고요. 도장 찍기 여행, 사진도시 영월 브랜딩을 위한 영월 사진관 운영, 영월 네컷 촬영 이벤트, 글로컬 문화인재 성과 발표회와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친환경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ESG 요소를 도입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네. 행사 공간 전체를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보드로 구성해서 친환경이라는 ESG 가치를 담아냈다고 하니 이 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월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원주 소식 들어봅니다. 원주에서 국내 최대 걷기 대회를 기념한 힐링 페스티벌이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원주시는 내일 오후 2시 원주 댄싱 공연장 특설 무대에서 2024 힐링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네. 국내 최대 걷기 대회인 제30회 한국 국제 걷기 대회를 기념해서 트레킹 도시인 원주를 홍보하고 관광객들과 시민에게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미스트로3 출연했던 미스김, 이동준 등 인기 가수와 지역 가수 홍춘, 랩터스, 3M 등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힐링 페스티벌은 걷기 대회 참가자 외에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공연과 음악을 통해 특별한 가을 추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때마침 섬강 자작나무 숲 둘레길 걷기 행사가 열린다는데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늘 26일 오전 10시 원주 섬강 자작나무 숲 둘레길에서 생명사랑 문화조성을 위한 숲길 걷기를 개최하는데요.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둘레길 코스 걷기뿐만 아니라 당보기 퍼즐 맞추기, 괜찮니 우체통, 희망 배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추가 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지친 마음도 회복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아쉽게도 원주 DB 프로미가 2연패의 쓴맛을 맛봤다는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원주 DB는 어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정규리그 1라운드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62대 92 큰 점수차로 패했습니다. 네. 홈 개막전 승리를 시작으로 기분 좋게 정규리그를 출발한 DB는 지난 22일 열린 서울 SK와 맞대결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했지만 결국 패하면서 중하위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날 김영현, 김훈, 이선 알바노, 강상재, 친한호, 오누아쿠 등을 스타팅으로 꾸린 DB는 경기 시작부터 상대팀의 석점포에 고전했는데요. 상대팀의 속공에 DB는 턴오버 등을 남발하고 리바운드를 빼앗기면서 1쿼터부터 11대 25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2쿼터 역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였고요.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린 10월 2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